최근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농막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농막의 원래 목적에 맞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불법 증축, 불법 전용 등을 통해 별장, 전원주택, 세컨드하우스 등으로 사용하여 주변 농민들과의 여러 문제를 야기시키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서 방송에 보도되고 해당 정부 부서에서는 규제 강화에 나섰는데요. 규제의 일환으로 5월 12일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가 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을 짧고 임팩트 있게 설명드리고 향후 전망 등에 대해서도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내용은 4가지 내용으로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1. 농지 필지별로 설치되는 농막의 연면적 규정 구체화. 2. 농막에 설치되는 부속시설의 연면적 구체화. 3. 농막의 주거 목적 판단 기준 명확화. 4. 농막 설치를 위한 신고 기준 구체화. 먼저 농지별로 설치되는 농막의 연면적 규정을 구체화하였는데요. 농지면적에 따라 농지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은 농막 연면적, 7제곱미터 이하 농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은 농막 연면적 13제곱미터 이하로 되었습니다. 면적이 평으로 계산하니 2평에서 4평까지 나오는데요. 예전 6평에 비하면 너무 좁군요. 기존과 동일한 크기의 6평 농막 설치를 하시려면 300평 이상의 농지를 취득하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취득하면 됩니다. 즉 전문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전까지는 손쉽게 농지에다가 농막을 설치해서 전원생활 겸 주말 농장을 운영하면서 힐링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농막 설치가 어려워진 거죠. 게다가 잠시 후 설명하는 주거 목적 명확화 규정에 있는 숙박, 야간 취침이 어려워져 주말 농장은 물 건너갔습니다. 지금은 개정안 의견 수렴 기간이라서 확정은 안 되었지만 추후 개정 내용이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두 번째는 농막에 설치되는 부속시설의 연면적 구체화입니다. 농막의 내부 옥상 지하에 설치한 시설에 한해 연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크, 테라스, 필로티, 정화조 등이 해당됩니다. 원래 이 내용 때문에 2층짜리 농막도 생기고 호화스런 별장이니 뭐니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의 문제는 지하시설입니다. 바로 정화조 문제인데요. 정화조가 연면적에서 빠지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농막 아래 지하로 들어가야 하는데 참 어렵겠죠. 기존에 묻었던 정화조는 3년 뒤 재신고할 때 다시 파내어 농막 아래로 넣어야 하는데 아마도 정화조 포기해야 할 겁니다. 규정 개정을 하려면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을 짓는데요. 지금 법제처 의견 수렴하는 곳에 불만들이 폭주하고 있어요. 세 번째, 농막의 주거 목적 판단 기준을 명확화하였습니다. 농막은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였으며 전입신고를 하면 안 되며 야간 취침, 숙박 및 농작업을 수반하지 않는 여가, 시설 활용 등의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또한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한 공간이 바닥 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인 시설일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계산해보면 농지가 300평인 경우 농막 연면적 13제곱미터의 경우 계산하면 0.98평이 나오네요. 0.98평 이외의 면적은 농기구 두는 곳 또는 비료, 농약들 두는 곳으로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라꾸라꾸 간이 침대 하나 딱 놓으면 되는군요. 네 번째, 농막 설치를 위한 신고 기준 명확화입니다. 현행 농막 설치 시 건축물 또는 가설 건축물로 신고하던 것을 농지로 원상복구가 가능한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로 신고하도록 하여 언제든지 농지로 환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 개정합니다. 그럼 현재 지어져 있는 농막에 대해서는 어찌 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푸측 제2조에는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설치하는 농막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개정 규정이 공포되기 이전에 설치된 농막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단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농막은 기존 규정을 적용하여 연면적으로 산정하지만 농막의 내부, 옥상, 지하에 설치한 시설에 한해 연면적에 산입치 아니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수도 등 지하 인입시설 등이 농막 외부에 설치되었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 설치된 정화조는 농막 지하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정화조 면적만큼 농막 연면적에서 빼야 하는데요.
기존 농막을 줄일 수도 없으니 농막 사용 어렵겠네요. 어찌 보면 소급 적용인 듯 보이면서도 아닌 듯 보여지는 게 아주 아리송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소급 적용이 웬 말이냐고 의견 수렴하는 곳이 난리입니다. 기존 농막이 6평이면서 외부에 정화조를 묻고 생활하시던 분들 진짜 농사용으로, 특히 주말 농장 하시는 분들 아주 당황스러울 것 같네요. LH 사태로 인한 농지 투기 방지와 농막의 불법적인 용도 사용으로 인해 농막의 체재가 가해지는 모양새인데요. 오도 이촌의 생활로 도시의 스트레스도 날리면서 자연과 접하면서 살고 있는 선량한 우리네님들 타격받으실 듯합니다. 아무튼 농막이 주거 목적이 아닌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면적 기준과 주거 기준 등이 부재하여 입법 취지와 맞지 않게 불법 증축, 불법 전용 등을 통해 별장, 전원주택, 세컨드홈 등으로 사용하여 농지를 훼손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구체적인 주거 판단 기준과 연면적 기준 및 설치 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농막이 입법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규정 개정을 한다고 합니다. 입법 취지가 불법 농막을 근절하기 위함인데도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분들과 영농 경험을 위한 주말 농부 모두를 힘들게 하는 규정이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불편하고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는 분들도 속출할 것 같아요. 특히 얼마 전에 방송에서 촌노인 딴거지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기력이 쇠약해서 농지를 팔아 정리하고 노후를 준비하고자 하는데 농지법이 개정되어 땅이 팔리지도 않고 아예 땅 보러 오는 사람도 없어 어려워하시는 할아버지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경남 어디 군의회에서 법 개정을 건의한다 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런데 이번 농막에 관한 규정까지 더해지면 농막 수요는 급감하여 시골의 작은 땅들은 이제 거의 매매가 어려워지겠습니다. 오늘은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농지, 농막에 관한 규정안이 확정되거나 또 다른 내용들이 있으면 내용 정리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